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실전 화법. 26번. 하루 한 테이블 매상만 포기하세요. 요즘 저희 가족 4명이 외식을 한 번 하면 최소 5만 원은 깨지더라고요. 사장님 식당은 어떤가요? 보통 한 테이블 매상이 5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사장님께서 매일 한 분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대접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분이 바로 20년 후에 사장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5만 원이면 주 5일만 모아도 매월 100만 원씩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20년 후 고객님을 위해 사용될 겁니다. 27번. 보험은 조건부 대출. 고객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엄청 까다롭죠?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거기에 고객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은행은 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려준 돈 받으러 옵니다. 지금 고객님이 내는 보험료는 조건부 대출입니다. 즉 1억을 빌리는데 조건을 사망으로 한정하는 거죠. 조건이 있다 보니 은행에서 1억을 빌릴 때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냈는데도 저희는 만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을 돌려줍니다. 그야말로 조건부 대출에다 이자까지 모아서 돌려주는 착한 조건의 대출인 셈이죠. 28번. 유태인의 성인식.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이 유태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머리가 좋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바르 미츠바라는 유태인의 성인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인의 날이 되면 친구들끼리 술 마시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친척들이 13세 성인식 날 우리 돈 10만 원 정도씩 선물해서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돈은 사회에 진출할 때 종잣돈이 되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종잣돈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29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객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루를 잘 보내려면 새벽에 목욕을 하고 1년을 잘 보내려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일생을 잘 보내려면 젊었을 때 땀을 흘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고생을 사서까지 하냐고 그러더군요. 고객님은 어떤가요? 젊었을 때 조금 덜 쓰고 모아서 노후에 편안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늙었을 때 모아둔 돈이 없어서 궁상맞은 삶을 살길 바라세요? 30번. 소문 만복내. 고객님, 소문 만복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되새겨보면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복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기가 통하는 굴이란 뜻이고 그 굴을 크게 해야 기가 잘 통해서 건강하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보험 가입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은 부자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해서 아플 때, 늙을 때를 대비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31번. 인생의 내비게이션. 고객님, 혹시 차에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있으시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주위 맛집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사실
길 찾기가 항상 두려웠는데 내비게이션이 생긴 후로는 어느 곳을 가든 자신 있게 운전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막연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고객님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은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32번 카이로스 신을 아시나요?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제우스의 아들 기회의 신 카이로스 신의 동상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동상의 모습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옷은 벌거벗었고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왼손에는 저울이 있고 오른손에는 칼이 있는데 저울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고 칼은 결정을 했으면 과감하게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은 고객님께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3번 단리법칙과 복리법칙. 고객님, 혹시 72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72란 숫자를 이자율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72를 10%로 나누면 7.2가 되죠. 7년 2개월 후에 내 돈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0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100이란 숫자를 이자율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을 10%로 나누면 10이 되죠. 10년 후에 내 돈이 2배가 되는 겁니다. 72의 법칙은 복리법칙, 100의 법칙은 단리법칙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시는 상품이 복리로 굴러가는지 아니면 해지 후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의 단리로 굴러가는지는 꼭 알아봐야 합니다. 34번 현재 가격으로 30년 후 비행기표를 산다면. 고객님, 만약에 65세가 되는 시점에 세계 여행을 가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비행기 가격보다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데 어느 여행사가 지금 비행기 가격으로 65세 시점에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생명보험 연금 상품에는 평균 수명을 계산한 생명표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고객님이 연금을 수령할 때 평균 수명을 수령 당시가 아닌 가입 당시로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비행기표로 노후의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예약해 드릴까요? 35번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금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같은 세일즈맨은 계약 체결과 일일 방문량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오늘 제가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고객님 얼굴만 뵙고 가려고요. 마침 전해드릴 작은 선물도 있는데 선물 받아주실 시간은 있으시죠? 고객님은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15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6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객님, 혹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희 동네에 큰 교회 앞에 이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성공의 3가지 비결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웃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노력해라. 재테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이 있음에 기뻐하고 소득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매월 모아가면 그게 바로
재테크 아닐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상품에 가입하시면 기쁨과 감사와 성실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37번 목돈의 베이스 캠프.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산악인만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여행사에 예약을 하면 현지에서 셰르파가 베이스 캠프까지 안전하게 안내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올라가는 길은 매우 짧다고 합니다. 혹시 목돈 1억 모아보셨나요? 제가 고객님께서 1억을 모으실 때까지 보험의 셰르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38번 인생에 처량한 4가지 유형. 고객님, 혹시 인생이 처량해지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소년 출세, 청년 정치, 중년 상처, 노년 무전, 이렇게 4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출세하고 젊을 때 정치하고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 돈이 없는 것은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후 준비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39번 머리에서 발끝. 고객님,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발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발끝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심장입니다. 즉, 심장에서 열정이 생겨야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죠. 보험이 필요한 건 아는데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40번 찢어진 우산.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은행 비 오니까 우산 회수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니까 대출해주고 이자는 많이 받지만 막상 이자를 못 갚을 처지가 되면 강제로 회수에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은 일종의 조건부 대출입니다.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인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죠. 대신 고객님에게 비상 상황이 생기면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비상 자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받아둔 우산이 찢어진 우산이라면 어떨까요? 비가 오기 전에 우산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41번 사이클 선수가 다리털을 깎는 이유. 고객님께서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항상 계획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갑자기 새로운 지출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고객님, 혹시 사이클 선수가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 다리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이클 선수가 0.0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다리털을 깎듯이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작은 금액이라도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42번 인생은 마라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길게 보자는 의미와 힘들어도 완주할 때까지 잘 참자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마라톤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완주할 수 없습니다. 5km 단위로 어느 정도 속도로 뛸 것인지 계획하고 그것에 맞게 훈련해야 합니다. 인생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각 기간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43번 명문 가문. 고객님께서는 자녀를 명문 가문의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고객님께서 명문 가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저축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보고 배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명문 가문이 되지 않을까요? 44번 재테크의 의미. 고객님께서는 재테크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돈 모으는 기술입니다. 어느 책에서는 재테크를 쫀쫀하다는 주위의 비난과의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테크를 위해 수입이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수입은 마음껏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입니다. 어렵다고 조금씩 모아가지 않으면 조금씩 가난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5번 기초공사의 중요성. 고객님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기초공사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혹시 기초공사가 허술해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고객님의 자녀들은 만약의 경우에 학교를 못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고객님의 기초공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공사가 바로 보장보험입니다. 46번 100일 동안 1000배. 어느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절에서 100일 동안 1000배를 하는 100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오늘이 100일째야.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매일 하니까 지금은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돈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매월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47번 고향이 어디세요? 고객님, 저는 고향이 서산인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대전인 사람도 있고 광주나 부산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고향이 여수인 친구가 있는데 멀어서 내려가기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젠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만 하던 사람은 장기가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장기가 습관이 된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48번 인생은 유턴이 안 됩니다. 고객님, 혹시 명절에 고향 가시나요?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가 막혀서 난리가 납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서 영동고속도로에 많은 차들이 갇힌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귀향을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유턴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준비 없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폭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노후는 100%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9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중국 속담에 만분의 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만분의 일이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100% 발생한 일이라면 고객님께서 미리 대비를 하시든지 작은 일이라면 감수를 하시겠죠. 정말 두려운 일은 만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을까요? 2008년 남대문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남대문 복원에 200억이 들었는데 당시 3천만 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보 1호인데도 설마 한 것이죠. 50번 배우자를 잃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객님은 혹시 주위에서 자녀가 아직 어린데 세상을 떠난 분을 본 적이 있나요? 아직 젊은데 세상을 떠난 분도 불쌍하지만 남겨진 배우자도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고통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마도 보험금과 대출금을 알아보는 일일 겁니다. 보험금은 많고 대출금은 적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